순서가 그래서 이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투자를 위해서 어떤 일정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정이 중요한지 콕 집어 드립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대박 캘린더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대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바로 누구나 말하고 있는 업종별 차별화의 장세, 결국 종목별 장세다 이렇게 많이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별 장세란 과연 무엇일까?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자동차 업종이 올라가니까 모든 자동차 종목이 다 올라가고, 뭐 증권주가 올라가니까 모든 증권주가 다 올라가고, 뭐 IT가 올라가니까 IT가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그 업종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자동차인데 내 거는 안 가고 옆에 있는 대리님 거는 잘 가고 우리 부장님 건 잘 가. 근데 내 거는 안 간다. 이런 시장이 지금 종목별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종목은 안 가는데 우리 팀의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올라간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면 분명히 어떤 그 종목 안에서 이슈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런 종목에 대한 이벤트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지금처럼 뭔가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또는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내 것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의 업종별 또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또 다음 한 주도 잘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필히 봐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일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매월 첫 번째 날 발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전월 거를 발표하는 건데 이번엔 7월이었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한 6월의 데이터입니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었습니다. 요거 제가 데이터도 노란톡에다가 바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데이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품목들이 다 수출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IT, 자동차, 뭐 피부 관련된 의료기기, 뭐 멜톡신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일반 기계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수출에 대한 호조세를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말했던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분기보고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도 많아졌겠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삼성공조를 보면서 분기보고서를 왜 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들 아시는 겁니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녹색 창이나 거기다 검색하시면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종목 검색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쳐보시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삼성공조의 5월 17일 날 올라온 분기 보고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삼성공조로 보게 되면요. 어떤 회사냐 딱 봤을 때도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주요 고객이 누구냐? 현대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대동공업 아래는 현대위아입니다.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자동차와 굴삭기 종목들, 중장비 종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동차에도 납품이 되고 있고 중장비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회사구나. 그러면 자동차도 업황이 좋아. 중장비도 업황이 좋아. 그러면 이 회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매출 비중도 잘 봐야 됩니다. 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매출액 및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분기보고서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할 필요 없이 분기보고서만 잘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내용 그리고 매출의 비중, 구성 비율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주력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는 이 매출의 구성비를 보니까 얘가 대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 라디에이터 쪽에 주요 상표가 현대자동차 외예요. 그럼 현대자동차에 주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되겠죠? 매출의 비중이 5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변속기 부품이 있고 그 아래 뭐 기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변속기 부품이 매출의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변속기 부품 특히 이게 엔진 쪽입니다. 근데 이 엔진 관련 쪽으로 매출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출액의 다변화, 뭐 사업의 다변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를 제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나와서 이거 진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뭐 뉴스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이렇게 분기 보고서는 필히 보고서 해야 정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공조 제가 지난주 나와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자, 일주일 지났죠? 어떻게 됐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게 되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삼성공조 이게 무슨 종목이야 라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올라가기만 했죠.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음모 나타난 다음에 쭉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도 이미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렇지만 더 봐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더 올라가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입니다. 그 월, 화, 수, 목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5거래일 동안 더 올라가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무려 37%의 강세를 보였던 게 이 삼성공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삼성공조가 어떤 기업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주 나와서 분기 보고서에 설명드렸고 차트까지 못 봤지만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노란톡에서도 제가 월요일날 삼성공조 제가 이 방송했던 거 캡처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공조 같이 대응했다 하시는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러면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종목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거는 목표가가 없다. 왜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좋은 기업들은 추세로서의 대응이 좋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불안할 때마다 조금씩 익절을 하시되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자리에 보게 되면 1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8,000원짜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내려오길 좀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추세적으로 대응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분명히 더 추가적인 또 기대감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잘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던 게 A+SL 이건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오늘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은 너튜브를 틉니다. 핸드폰을 여신 다음에 너튜브를 입력하셔가지고 너튜브로 어플을 키셨는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너튜브 검색하셔서 검색창에다가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빨간 네모칸에 실시간으로 찍힌 매일경제TV가 있을 거예요. 그걸 터치해 들어오시면 대화창에다가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주소를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같이 리뷰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대박 캘린더가 강조하고 있는 대박 낼 수 있는 종목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월 5일 날 일정인데 IHQ에 대한 일정이 있고요. 근데 싸이월드 이제 과거가 다 들통나게 생겼죠. 이거 이제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비밀로서 서로 이건 지켜주기, 이건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데이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6월 달에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쪽은 계속 안 좋았고 미국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수도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일단은 판매량 자체는 증가가 됐어요. 전월 대비도 증가를 했고 가장 특이했던 점, 아니면 가장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매량도 증가를 했지만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성차인 기아, 현대자동차 이런 종목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성차보다도 납품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납품사들, 부품사들의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도 완성차 좋은데 이것보다도 뭐 만약에 한국 단자 뭐 이런 것처럼 전기차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크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또 주관사를 또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밀렸는데 이번에 IR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이러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 모의 실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입찰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입찰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뜨게 되면 그러한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이슈화할 수 있으니까 단기 모멘텀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추가 상장을 또 약 500만 주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추가 상장, 또 BW 신주 인수거부 사채도 같이 행사가 되는데 행사가액이 14,900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14,900원인데 현재가가 이것보다 배 이상 위에가 있죠. 그러면 추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매도를 하기 위해 추가 상장하는 부분이 있으니 월요일 날 이 물량 다 소화되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서 요 두산중공업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물량 소화된 이후로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증시에 수령됩니다. 얘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중국이 이번에 공산당 창당 100년에 대한 기념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오늘 밀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강했어요. 왜냐? 독립기념일 전에 미국 증시가 약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이후로 미국장이 밀리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화요일에 대한 일정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어떤 게 있는지 NCNS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넥스트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가 기관 내상 IR을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임원진 매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필리핀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 백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백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가 기관 내상 IR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다음 IOK 같은 경우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테마성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내용,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도 공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남아있는 미상환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전환가를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기간을 왔을 때 행사 기간 안에 있다. 그럼 언제든지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좀 피해서 보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차트는 원래 차트까지 보려고 했는데 차트는 보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요일의 일정 여기서 마치겠고 그 다음 일정 한번 살펴보자면 대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추가 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달 요 ISM 비즈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전월이 64였고요. 예상이 63입니다. 줄긴 하죠. 하지만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위에서는 확장 국면, 50 위에서는 위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데이터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 데이터 자료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봤을 때 딱 이거 보시면 돼요. 50, 가운데 50이 있습니다. 요 50에서 50보다 위에 있을 때는 요 비제조업에 대한 업황, 산업이 되게 좋다. 50 아래에 있을 때는 미국이 비제조업이 되게 안 좋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죠. 미국은 비제조업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그 기타 등등의 이런 비제조업,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산업이 미국 경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에서는 제조업보다 이 비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은 다 넘어갈 만큼 업황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보다 약간 낮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면 낮아진다면 큰 폭으로 낮아지느냐 아니면 조금 부합 정도가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아직은 괜찮구나 아니면 진짜로 미국 경기가 안 올라오고 있네 앞으로 더 성장이 안 되고 있네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을 한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꼭 참고를 해보시면서 주식 투자도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레벨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일정 보면 이제 중요하죠.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8만 원대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요거 이후로 어떻게 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때 또 같은 이슈가 뭐가 있냐면 나노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뭐냐?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최신 제품을 전시를 합니다. 요게 참가해서 초청 강연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제가 쭉 나열해놨는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소부장 기술을 전시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잘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소부장, IT 종목들도 같이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IT 소부장 종목을 유심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일정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아이진도 똑같이 한 주당 29,900원에 추가 상장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매물 물량이 좀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독일 산업 생산 왜 적어놨냐면 이거는 독일도 산업 생산의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장중 3시에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만약에 쇼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구인 졸트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IT가 발표가 되면서 한번 출렁일 텐데 목요일 날 새벽에는 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되는 건데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굉장히 방향성으로서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IT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와, 수요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IT 막 움직일 텐데 목요일날 옵션 만기까지 있네. 이러면 방향성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SD바이오 센서의 공모 참여이 있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기관 NDR, 국제 환경 기술 및 그린 에너지 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는 아래 뭐가 있느냐? 스텔란티스 전기차 대회가 뭐냐면 세계 4위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전기차 전략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K 배터리 전략 발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수요일은 IT가 움직일 수 있고 목요일은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데
미리 선반영되면 다음 주 월화수목은 다 IT가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만 보겠다. 그 2차 전지만 보시고 IT를 보겠다. 그 IT를 보시면서 종목만 잘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스텔란티스가 어떤 협력 발표를 하는지와 더불어서 K 배터리 전략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보시면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2차 전지 다음 주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수납시장 신청 건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요. 별다른 게 없어요. 봤을 때 중국이 또 이제 CPI와 PPI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많은 변동성을 줄 수 있고 중국이 과연 긴축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도 판단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발표 잘 참고해 보시고 지표의 결과는 제가 노란톡에다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많이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다음 주 거에도 중요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 봤는데 7월 언제냐? 14일 날 더존비전이 임시 주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더존비전의 원래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였는데 대표이사의 지분 약 150만 주를 베인캐피탈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이 베인캐피탈이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서 이사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선임되는 사람의 지금 내용을 보니까 베인캐피탈에서 전무입니다. 베인캐피탈의 전무가 이제는 더존비전의 이사회로 들어온다. 상무이사, 비상무이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존비전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차트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존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야,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때부터 쭉 내려오죠. 왜 내려왔느냐? 이때부터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베인캐피탈이 들어왔다. 요 이후로 쭉 내려와요. 그 다리가 12만 원부터 내려와서 8만 원까지 빠집니다. 그래 놓고 옆으로 쭉 이어가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임시주총에 대한 공시 나타나고 어제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약 한 10%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인캐피탈이 그럼 얼마에 들어왔느냐. 그 150만 주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 비중을 얼마에 들어왔냐? 11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단가 얼마예요? 종가 9만 2천 원. 그럼 베인캐피탈이 수익을 내려면 11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은 9만 2천 원인데 임시주총이 여는데 베인캐피탈의 전무가 이사회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뭐냐? 지금 더존비전은요. 글로벌로 확장도 하고 있고 국내도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6월, 7월 달에는 한국전력에서 ERP에 대한 입찰 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ERP 부분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인 SAP가 있는데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더존비전이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상업펀드 기업인 베인캐피탈이 들어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외 진출을 베인캐피탈이 도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3천억 정도가 들어간 입찰권인데 해외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 해외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SAP하고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베인캐피탈에 들어온 더존비전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도 더존비전이 이 ERP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전력의 3천억짜리의 입찰을 더존비전이 가져간다면 앞으로 더 올라가면서 베인캐피탈도 수익을 내면서 나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휴재를 봤을 때 휴재도 베인캐피탈이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 봤을 때 주주재고 가치 같은 경우도 베인캐피탈이 참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더존비전은 단기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로 봐도 충분히 아래짜리 8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빠지기보다 중장기도 더 올라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 말고도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 번 더 노란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다? 너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검색에다가 매일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빨간 네온 박스로 실시간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 들어오시면 아마 그 대화창이 있을 겁니다. 그 대화창에 노란톡 접속할 수 있는 안내 문구나 주소가 올라올 거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많은 분 참석하시면은 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는 언론 보도 자료 몇 월 며칠 날 어떤 내용이